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둥의 좌굴 현상과 오일러의 좌굴 응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곳에서 시험이 자주 나오는지, 그리고 좌굴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근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자,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까 자, 요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세장비 이렇게 람다는 K분의 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장비를 계산하는 문제도 요번 상반기뿐만 아니라 많은 공기업에서 뭐 작년, 재작년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세장비를 구하는 공식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세장비가 뭐냐면 부재의 좌굴 발생 여부 판단 시 사용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세장비를 구해서 그게 장주인지 단주인지 중간주인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이 장주라는 것은 그냥 기둥이 되게 긴 기둥이다. 단주는 말 그대로 짧은 기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세장비는 부재의 좌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수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기둥이 얼마나 가는가, 얼마나 얇어, 가늘어 이것을 판단해주는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L은 기둥의 길이가 되겠죠. 당연히 L. K는 요거 아셔야 됩니다. K는 회전 반경이에요. 같은 말로 단면의 회전 반지름. 또 같은 말로 단면 2차 반지름이라고도 해요. 써드릴게요. 같은 말은 단면 2차 반지름이다. 요렇게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을 다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시험에서 단면 2차 반지름 요렇게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같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빠르게 우리가 캐치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 반경 K 얘는 루트 A분의 I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A는 단면적이고요. I는 단면 2차 모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회전 반경도 여기 보시면 KX, KY가 있죠.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X축에 대한 회전 반경도 있을 테고요. Y축에 대한 회전 반경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이 단면 2차 모멘트를 IX 그리고 IY 따로따로 넣어 주셔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원형 같은 거 있죠. 원형 단면. 이 원형 단면 같은 경우에는 뭐 단면이 D인 원형 단면이라고 볼게요. 단면이 아니라 그 지름이 D인 원형 단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값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값이 같죠. 64분의 파이 D의 4제곱. 원형 단면은 이렇게 X축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원형 단면을 가진 기둥일 경우에는 우리가 X축,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값이 같기 때문에 뭐 구분하지 않고 그냥 대입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거 X축에 대한 것과 Y축에 대한 회전 반경이 있죠. 요거를 언급드린 이유가 이제 원형 단면 기둥일 때는 이렇게 64분의 파이 D의 4제곱으로 같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단면이 이제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기둥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값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값이 다르죠. 직사각형 단면일 때에는. 그럴 때에는 구분해서 우리가 좌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서 할 거니까. 어쨌든 원형 단면을 가진 기둥일 때에는 XY 단면 2차 모멘트의 값이 같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기둥일 경우에는 X축과 Y축이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다르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면서 좌굴이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X축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값을 고려해야 된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럼 좌굴이라는 것이 뭘까요? 길이가 직경의 최소 10배 이상 또는 세장비가 160 이상인 큰 기둥. 아까 길이가 긴 기둥이 뭐라 그랬죠? 장주라 그랬죠? 그래서 장주가 압축 하중을 받을 때 직경 방향으로 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좋은 문구가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세장비가 160 이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장주라고 하고
또는 길이가 직경이 최소 10배 이상인 거, 이런 것들도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에 압축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압축하중이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세로 방향이죠. 이 방향에 대한 것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그림 자체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아, 이럴 때 압축하중이 받으면 기둥이 좌굴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그림 자체를 이미지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압축하중이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보기로 가로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할 때 좌굴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어떻게 나왔는지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서 또 이해를 해볼 거니까 그건 추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압축하중이 세로 방향으로 기둥에 작용한다. 그럴 때 이 기둥이 굉장히 길다면 좌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직경 방향으로 이 기둥이 휘게 됩니다. 직경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직경 방향이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쳐지는 게 제가 화살표 그려놓은 게 직경 방향이죠. 이게. 그래서 직경 방향으로 이 기둥이 휘면서 결국 파괴되는 것, 그게 바로 좌굴 현상입니다. 간단하죠. 요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 돼요. 직경 방향으로 보가 휜다 또는 기둥이 휜다, 또 직경 방향으로 굽힘이나 처짐이 발생한다, 요런 문구가 나와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별표. 자, 바로 밑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좌굴은 세장비가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세장비는 람다는 K분의 L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른 색으로 민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장비가 클수록이에요. 세장비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좌굴이 발생하려면 기둥이 길이가 길어야 돼요. 그 당연한 얘기죠. 길이가 길수록 당연히 잘 처지거나 굽혀지겠죠. 직경 방향으로. 그래서 좌굴이 일어나면서 기둥이 휘면서 파괴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세장비는 아까 전에 제가 K분의 L이라 그랬죠. L이 보이 길이죠. 얘가 길면은 세장비가 크죠. 그래서 기둥이 길다, 세장비가 크다. 세장비가 크고 길이가 길면 긴 기둥 장주겠네. 그럼 좌굴이 잘 발생하겠네.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는 아까 회전 반경은 루트 a분의 i라고 했죠. 자, 세장비가 커지려면 여기서 k가 작을면 작을수록 요 람다 세장비가 커지겠죠. 즉 회전 반경 또는 단면 2차 반지름 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람다가 커집니다. 세장비가. 자, 얘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 i가 작으면 되겠죠. 단면 2차 모멘트의 값 i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작아지죠.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 i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k가 작아지니까 결국에 람다인 세장비도 커지겠다. 그런 경우에 좌굴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다면 왜 단면 2차 모멘트 i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좌굴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써놨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가 최소인 축은 휨에 대해서 약하다. 즉 처짐에 대해서 또는 굽혀지는 것에 대해서 약하다. 그래서 좌굴을 발생시킨다. 자, 우리 굽힘 강성계수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2i죠, 2i. 이게 굽힘 강성계수. 이거 아셔야 돼요. 굽힘 강성계수라는 것은 2 곱하기 i예요. 2는 종탄성계수 또는 그냥 탄성계수라고도 불리고요. i는 단면 2차 모멘트다. 그거 두 개 값한 물성치가 바로 굽힘 강성계수다. 자, 굽힘 강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굽힘에 대해서 저항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근데 탄성계수 2는
그냥 재료가 갖고 있던 뭐 고유 물성치니까 뭐 재료마다 다 그냥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수치잖아요. 변함이 없죠. 고유 수치. I가 달라지겠죠. 단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단면 2000모멘트 I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쵸?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굽힘 강성계수가 작아지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I가 작으면 당연히 굽힘 강성계수가 작아지는 거죠. 굽힘 강성계수 자체가 2I니까. 자, 굽힘 강성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처짐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겠죠. 잘 처지겠죠. 그 말은 좌굴이 잘 발생하겠죠. 왜? 잘 처진다는 것은 기둥이 휜다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세장비가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I가 작으면 작을수록 굽힘 강성 계수가 작아. 그래서 잘 쳐져. 그래서 보가 잘 휘어. 그래서 좌굴이 잘 발생해. 이런 의미고요. 또는 I가 작다는 것은 결국에 회전 반경이 작다는 것과 똑같죠. 즉 다시 말하면 I 단면 2000모멘트의 값이 최소면 회전 반경도 최소잖아요. 왜 식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정의가. 그래서 얘가 최소면 세장비가 커. 그래서 세장비가 크면 클수록 장주야. 그래서 좌굴이 잘 발생해.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뭐 굽힘강성계수, 그러니까 뭐 굽힘강성에 대한 정확한 이론은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뭐 단면 2차 모멘트가 최소인 축으로 좌굴을 발생시킨다. 뭐 이런 문구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다 물성치 같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다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해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굴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물성치에 대한 정의도 이해가 필요하고요. 자, 일단 뭐 요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자, 그렇다면 단주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세장비가 30 이하인 거. 그래서 단주, 말 그대로 짧은 기둥 길이가. 중간주는 세장비가 30에서 160 사이다. 그래서 중간주, 뭐 적당하게 긴 길이를 가진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주는 세장비가 160 이상인 거. 그래서 긴 기둥이다. 아까 그리고 제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이가 직경의 최소 10배 이상인 기둥이라고도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챙겨 가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장주는 긴 기둥이니까 처짐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겠다. 그래서 보가 잘 휘겠다. 그래서 좌굴을 잘 일어나겠네요. 장주는. 그래서 좌굴에 의해 지배되는 기둥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장주의 경우 좌굴은 단면의 2차 반지름, 즉 회전 방향이 최소인 축으로 중심으로 발생한다. 얘가 최소일수록 이 말은 K는 루트 A분의 I니까 단면 2.5m I가 최소다. 그래서 같은 말이죠. 얘가 최소면 얘가 최소라는 얘기야. I가. 그래서 단면 2.5m I, 즉 얘가 최소인 축을 중심으로 좌굴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결국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 I가 최소라는 얘기랑 같다. 여기 나와 있네요. 단면 2.5가 최소인 축은 흉에 대해서 약간 이거 아까 위에서 계속 했죠. 자, 즉 이 말은 요거와 같은 말이다. 됐죠?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여기서는 제가 요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기둥. 그렇죠? 자, 장주의 좌구력을 계산할 때에는 좌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 단면 2차 반지름이 되도록 설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기둥에 이렇게 압축하중 P가 작용해요. 압축하중 이렇게. 그러면은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이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기둥은 어떠한 방향으로 휘겠죠. 그렇죠? 이 기둥이 어떠한 방향으로 휠 거예요. 그게 X축이 될 수도 있겠고 Y축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당연히 보는 휘겠지.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그러면서 결국에 파괴가 되는 좌굴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이게 직사각형 단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면을 X축하고 Y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요렇게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쓰면 여기가 이제 X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Y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축에 대해서 즉 이 축이죠, 이 축. 이 축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 이차 모멘트 X를 구해보면 우리 직사각형의 단면 이차 모멘트는 12분의 BH 세제곱 다 아시죠? X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직사각형 단면일 때 여기 지금 B가 폭이고요. 폭 여기 나와 있죠. B 폭 H는 높이에요. 자, 어쨌든 X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는 12분의 BH 세제곱이다. 그리고 Y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IY는 12분의 HB의 3승이다. 요거 다 아시잖아요. 기본이니까. 그쵸? X축에 대한 것은 이쪽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가 폭이 되는 거야. B가 폭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폭 곱하기 높이의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Y축은 이렇게 기준으로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평행인 쪽이 폭이 되는 거예요. 이 축과 평행인 길이가 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평행인 게 요거죠. 그래서 이쪽이 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죠. Y축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서 H가 폭으로 들어가고요. 이 B, 이쪽이 높이로 들어가서 B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트로 갈게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값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누가 더 큽니까? 이거 둘 중에.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왜? 지금 세제곱 들어가는 쪽이 그러니까 어떤 값을 세제곱하면 커지잖아요. 당연히. 세제곱하면은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지금 딱 보면은 H가 B보다 훨씬 크잖아요. 높이니까. 여기서 봤을 때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H가 B보다 훨씬 크죠. 근데 그림상으로 봐도 H가 더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값을 세제곱하면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겠지.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얘는 B 폭을 세제곱한 거잖아. 작은 값을 세제곱했어. 당연히 작겠지. 큰 값인 H를 세제곱해야 더 크겠죠. 그러니까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축이 되는 거예요. 최대축. 그리고 얘가 Y축이 최소축이 되는 거예요. 최소축.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갑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면 2차 모멘트가 최소인 축은 이 휨에 대해서 약하다. 왜? 굽힘 강성계수 EI가 작으니까. 얘가 최소라는 것은 단면 2차 모멘트 I가 최소라는 것은 요게 I가 최소라는 것이니까 결국 탄성계수 곱하기 단면 2차 모멘트의 곱인 굽힘 강성계수가 최소라는 말과 똑같죠. 굽힘 강성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처짐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다. 그래서 휨에 대해 약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압축 하중이 작용하면 기둥이 휘면서 좌구를 발생시키게 되죠. 자, 결국 I가 작은 축에 대해서 즉 단면 2차 모멘트가 최소인 축을 기준으로 좌굴이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그리고 여기 써놨네요. 단면 2차 모멘트가 최소인 축을 중심으로 좌굴이 발생한다. 근데 얘가 최소라는 것은 결국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최소라는 것은 회전 반경 K가 최소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회전 반경이 최소가 되는 축 중심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언급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축을 중심으로 좌굴이 발생하겠네요. 즉, 요 축. 요거 보라색. 왜? 이 축이 단면 2차 모멘트 I가 최소이니까 결국 요 축에 대한 회전 반경도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장비가 커져서 긴 기둥 쪽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는 휨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정의는 그거죠. 최소축이니까 당연히 휨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보라색 축을 중심으로 이 보가 휘어지면서 좌굴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죠.
그래서 좌굴은 어느 쪽으로 발생한다? 요거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야, 요 색 처음 써보네요. 그래서 요쪽 축을 중심으로 좌굴이 발생한다.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좌굴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쪽으로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결국 이렇게 이 보가 휘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축이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아까 좌굴이 발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로 좌굴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해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기둥하면은 원형단면 기둥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원형단면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축에 대한 단면 2000 모멘트 값과 Y축에 대한 단면 2000 모멘트의 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X축, Y축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막 대입해서 풀기 때문에 요런 이론 같은 거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숙지를 해야 돼요. 요런 문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틀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 어차피 요거 관련된 문제 어차피 뒤에서 풀어볼 거예요. 자, 요거 또 있고 또 말해야 될 게 있나?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별표 쳐놨던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장주의 좌구력을 계산할 때에는 좌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 최소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즉, 이 회전 반경이 최소가 될 때를 우리가 최소가 될 때 그때로 설계를 해야만 안정성을 확보하는 안전 설계를 할 수 있죠. 왜? 이게 최소가 돼야 좌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좌굴이 발생하는 설계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좌굴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좌굴이 발생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안전 설계를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저는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우리가 좌구력력 계산해가지고 이제 어떤 설계성을 평가를 할 때, 안전 설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에는 우리가 좌굴이 일어나는 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좌굴에 대해서 안정성을 미리 확보하는 안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전 방향이 최소인 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왜? 최소일수록 좌굴이 잘 발생하니까. 그렇죠? 앞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에는 무조건 회전 반경이 최소일 때 또는 단면 2000 모멘트가 최소일 때를 기준으로 먼저 좌굴이 일어나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 요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너무 중요해서요. 자, 여기 있네요. 자, 단주가 압축 하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세로 방향으로 압축 하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단주는 짧죠. 이렇게 되게 길이가 짧은 기둥에 이렇게 압축 하중이 세로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자, 얘는 휘지 않는다. 그리고 파괴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짧은 기둥에 압축 하중 작용해봤자 안 휘겠죠. 짜리몽땅한데. 그래서 짜리몽땅한 그런 기둥에 압축 하중 P가 작용하면 휘지 않고 파괴된다. 이 말은 큰 압축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 똑같죠? 이런 문구 특징 챙겨 가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장주가 압축 하중을 세로 방향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장주는 말 그대로 길어요.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기 압축 하중 P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처지면서 또는 크게 휘면서 파괴된다. 그게 장주의 특징이에요. 어디로 휜다 그랬죠? 직경 방향으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용하면 이렇게 처지죠. 직경 방향으로. 이게 직경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직경 방향으로 굽혀지거나 처짐이 발생하면서 또는 크게 휘면서 장주는 파괴될 것이다. 라는 특징을 반드시 챙겨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또 뭐 있나요? 없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요거 너무 중요하죠. 자, 오일러의 좌구력입니다. 이 오일러의 좌구력은 기본적으로 식을 좀 하나만 암기합시다. 요거
요거 별표. 너무너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좌구릉력 또는 좌굴하중을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덜어 출제가 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오일러의 좌구릉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일러의 좌구릉력은 뭐 어디에 비례하냐? 탄성계수에 비례하냐? 뭐 세장비의 제곱에 반비례하냐? 이런 비례 반비례를 따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뭐 요번 상반기에도 뭐 더러 많이 출제가 됐고요. 작년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출제됐고요. 물론 뭐 비례 반비례를 따지는 이 관계의 문제는 일반 기계기사 관연도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죠. 그래서 난이도는 높지는 않지만 그리고 난이도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공기업 기계직 전공 시험에 자주 빈출이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어떤 특징을 키포인트로 찾아가야 되고 어떤 문구가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그래야 시험장에서 엄청 빨리 풀고 다른 조금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빨리 풀어서 세이브한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할 시간도 늘리고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들보다 많아지겠죠. 그래서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요거 PB. 이게 B가 뭐냐면은 그 좌굴이 영어로 버클링이잖아요. 버클링. 그거 따온 거예요. 약자. 그래서 PB는 좌굴 하중이죠. 그래서 같은 말로 뭐다? 같은 말로 뭘까요? 같은 말로 PB 요거 PB가 이제 여기다 쓸게요. 임계하중과 같은 말이다. 뭐 좌굴하중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식은 암기해 두자. 됐죠? 자,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밑에는 이제 시그마 B잖아요. 시그마 B. 그래서 좌굴 응력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응력이 되잖아요. 왜?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니까. 여기다가 단면적을 나눠줬어. 그럼 우변도 당연히 단면적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A분의 P는 이제 응력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로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남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이제 배웠다시피 여기서 이제 회전 반경 K는 요거잖아요. 루트 A분의 I. 그쵸?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K의 제곱은 A분의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식에서 보면은 A분의 I가 있죠. 그래서 A분의 I 대신에 K의 제곱을 대입해서 이렇게 식이 변환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세장비 같은 경우에는 K분의 L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민트색으로 쓸게요. 양변을 제곱하면 세장비의 제곱은 K의 제곱, L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의 제곱분의 K의 제곱이 있죠. 그래서 요거의 역수네요, 역수.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 세장비의 역수들을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일러의 좌굴 응력 시그마 B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오일러의 좌굴 응력 시그마 B는 세장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식을 보시면 세장비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근데 틀린 보기로는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냐면 오일러의 좌굴 응력 시그마 B는 세장 B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거죠. 세장 B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세장 B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틀린 보기로 등장을 해요. 요거 틀린 보기로 나온 거 요번 상반기에도 많이 나왔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말개수라는 게 있네요. 자, 단말개수는 기둥을 지지하는 지점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값이다. 그래서 단말개수 같은 말은 끝단계수, 강도개수가 있다. 그리고 기호로는 n이라고 표시한다. 여기 지금 보면은 오일러의 좌구를 하중식과 좌구응력식에 n이 들어가 있죠. 요게 단말개수예요. 단말개수. 그래서 어떤 지지하는 지점에 따라서 상수값이 달라지거든요. 밑에 보면은 뭐 4분의 1, 2, 1, 4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지지하는 지점에 따라서 어떤 상수값을 갖는지 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별표. 요거 암기해 줍시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해야 돼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암기를 해야만
이제 문제에서 뭐 일단 고정 타단 자유 이런 문구가 나와요. 지지 조건이. 그러면은 n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해서 좌구력력 또는 좌굴 하중 같은 것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암기가 안 되어 있더라면 우리가 n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일단 고정 타단 자유는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그림도 아셔야 돼요. 이 말로써 일단 고정 타단 자유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말이 없고 그냥 그림 자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보고 아 이거는 지지 조건이 일단 고정 타단 자유구나 또는 양단 회전이구나 뭐 양단 고정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너무 중요하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얘가 이제 1번이라고 보고요.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보고 얘가 4번이라고 볼게요. 자, 일단 고정 타단 자유라는 것은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은 1번. 일단은 고정돼 있어. 근데 타단, 다른 단은 자유롭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끝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정이잖아요. 고정. 그리고 여기 타단은 자유롭죠. 여긴 자유롭잖아. 이런 경우가 일단 고정 타단 자유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압축 하중 P가 작용하게 되면 보가 이렇게 휘어지겠다. 검은색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그게 일단 고정 타단 자유의 지지 조건이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일단 고정 타단 회전이죠. 자, 일단 고정. 일단은 이렇게 고정돼 있어. 타단은 회전해야 돼. 자, 그렇다면 회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힌지가 있어야 되죠. 힌지.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힌지가 있다. 힌지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죠. 그래서 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힌지가 있어야지 회전하니까. 자, 여기에 압축하중 P가 작용하면 보가 또 처지겠죠. 그래서 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처집니다. 이게 일단 고정 타단 회전이다. 자, 3번은 뭡니까? 타단 회전이 양단 회전이네. 양단 회전. 양단 회전은 똑같죠. 양단이 회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양단에 힌지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 양단이 있다. 여기에 이제 압축하중 세로 방향으로 P가 작용하게 되면은 보가 휘겠죠. 그래서 보가 이렇게 휘겠다. 자, 그림이 이상한데 그래도 아시겠죠? 4번. 4번은 양단 고정이네. 말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힌지가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양단이 고정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세로 방향으로 압축하중 P가 작용하게 되면 또 보가 휘겠죠. 약간 요렇게 휩니다. 중앙이 좀 볼록하게 휘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 요런 그림도 알자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자, 좌굴 길이, 유유 길이 같은 말이고요. 좌굴 길이 어떻게 구한다? 공식이 있습니다. 좌굴 길이 요거를 요렇게 쓸까요? LE. 얘는 기둥의 길이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값이다. n은 단말개수죠. 그래서 단말개수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좌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효 세정비, 좌굴 세정비는 우리가 람다 2라고 쓸게요. 기존의 세정비에서 루트 n으로 나눠라. 그러면은 유효 세정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우리가 챙겨갑시다. 뭐 위에서 말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좌굴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공기업 기출에. 그래서 우리가 단말개수만 알고 있다면 이게 n값에다가 뭐 4분의 1, 2, 4, 1 이런 것들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좌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없죠? 자, 어쨌든 뭐 기둥의 좌굴과 오일러의 좌굴 응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영상이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요거는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기본이고요. 뭐 요런 단주와 장주의 특징들 그리고 뭐 아까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물성치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해서 왜 최소일 때 좌굴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연관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좌굴을 우리가 설계할 때에는 우리가 좌굴이 일어나는 쪽으로, 좌굴이 발생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좌굴이 발생하려면 단면 2차 모멘트가 최소인 축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또는 같은 말로는 뭐 단면 2차 반지름이 최소인 축으로도 그 좌굴이 발생하니까 최소 단면 2차 반지름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겠죠. 좌굴이 발생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 그렇죠? 좌굴이 발생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 안전성을 미리 확보해서 설계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2탄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문제를 푸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들도 한번 여러 가지 풀어볼게요. 공기업 기출도. 자,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